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14화로 돌아왔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월요일이고요. 오늘 좀 읽어드릴 리뷰에서 좀 약간 다뤄볼 만한 얘기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리뷰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올라온 팟빵 리뷰입니다. DSGTM님, 늘 잘 듣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엄청난 트레이드가 계속되었습니다. 화이트사이드를 드레이먼드 그린으로 바꾼 데 이어 바로 디그린을 지미 버틀러로, 그리고 게이를 엠비드로 바꾼 데 이어서 캔바 워커와 엠비드를 묶어서 포르징기스와 웨이드로, 그래서 기존의 캔바 워커, 루디게이 화이트사이드가 지미 버틀러, 드웨인 웨이드, 포르징기스로 바뀌었네요. 이 변화 어떻게 보시나요? 10인 H2H 리그입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저희 리그, 지금 ESPN 리그에서도 화이트사이드와 드레이먼드 그린을 가지고 트레이드를 했던 딜이 지난주에 성사가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미 버틀러가 아니라 크리스포를 껴가지고 그렇게 세 팀이 그 주축 선수들을 갈아 끼우는 약간 그런 프로세스들이 있었는데, 일단은 전체적으로 결국에는 3대3 트레이드가 이뤄진 셈인데, DSGTM님께 캔바 워커, 루디게이 화이트사이드가 지미 버틀러, 드웨인 웨이드, 포르징기스로 치환이 됐는데, 일단은 포르징기스가 지난주에 아킬레스건 부상으로 인해서 좀 출전을 많이 못했어요. 그리고 이번 주도 출전이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 그 점에 있어서는 굉장히 조금 조바심이 나실 것 같아요. 하필 또 아킬레스건이어가지고. 뉴욕은 절대 유망주 포르징기스를 무리시키지 않겠다라는 생각으로 팀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뉴욕 팀 케미가 완전히 박살난 상태여서 포르징기스가 언제까지 휴식을 할 수 있을지 조금 의문이 드는 상황이고, 웨이드 같은 경우에는 항상 백투백 경기를 휴식하고 좀 중요한 경기다 싶을 때면은 꼭 안 나오고 그래가지고, 제가 개인적으로 웨이드를 좋아하지는 않는 편이에요. 물론 그러니까 그러니까 플레이나 좀 약간 워크 에틱 막 그런 거는 굉장히 좋아하는데, 판타지에선 잘 안 쓰는 게, 이게 한 두 경기 중 한 경기 쉬어가고 그러면은 이래저래 좀 제가 피해를 많이 입게 되는 것 같아서, 좀 인저리 프론, 그리고 자주자주 쉬는 선수들은 제가 웬만하면 기용을 잘 안 해요. 네, 그래서 저는 웨이드는 그닥 추천하고 싶지 않았었고, 근데 버틀러가 그래도 역시나 시카고에서 원톱으로 올라섰고, 심지어 론도로 완전히 벤치 멤버로 밀어버리고, 웨이드와 버틀러가 결국에는 투톱을 먹은 거에 있어서는 어쨌든 시카고 불스에서 그 주축 자원들을 잘 빼오시긴 했는데, 글쎄요. 네. 어쨌든 근데 지금 포르징기스가 아웃된 상태여가지고 이거는 일단 지금 밸런스가 좀 안 맞는 것 같고, 현재로서는 포르징기스가 돌아와야지 이 3대3 트레이드가 좀 밸런스를 한번 맞춰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화이트사이드, 캔바 워커, 루디게이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고정적인 스탯을 찍어낼 수 있는 선수여서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네,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봤고, 뭐 리뷰에 제가 루디게이와 드웨인 웨이드의 성패가 갈리다고 했는데, 그 당시에는 포르징기스의 부상 이슈가 나타나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일단 포르징기스가 약간 좀 포커스에 맞춰진 것 같습니다. 네, 페이즈3님, 안녕하세요.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로드니 우드와 윌 바튼이 부상 이후 좋은 상태가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이 친구도 향후 반등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라고 처음 리뷰를 남겨주셨는데, 제가 이게 리뷰 온 거를 몰랐어요. 네, 그래서 이제 방송을 통해 답글을 달아드리고자 합니다. 네, 윌 바튼이나 로드니 우드 같은 경우에는 각 팀의 스윙맨, 같은 역할을 부여받았는데, 후드나 바튼도 약간 지난 시즌에 좀 많이 반등을 한 선수 중에 한 명이죠. 다만 후드는 이번 시즌 잔부상이 좀 많고, 바튼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에 반등할 수 있었던 계기 중에 하나가 주전 선수들이 여러 명 다쳐가지고 바튼이 식스맨에서 주전으로 승격을 하면서 슛쏠 기회가 굉장히 많아졌었는데, 이번 시즌에는 그 주축 선수들이 이제 대부분 복귀를 하면서 약간 입지가 다시 줄어든 느낌이죠. 그러니까 몸집이 커졌는데 다시 예전에 그 몸집으로 돌아가라고 하니까는 이게 함부로 돌아갈 수 없게 된 처지에 놓인 거죠. 그래서 바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좀 입지가 불안정해져서 트레이드 카드로 쓰일 수 있다고 하고, 후드는
그게 반대죠. 네, 오히려 유타에서 열심히 키우고 있는 선수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쉽사리 트레이드 될 것 같아 보이진 않습니다. 이 친구들 받는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후드 같은 경우에는 사실 부상만 없으면 기복은 있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스윙맨의 역할을 그대로 갖추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면에 바튼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얘기했듯이 트레이드 카드로 활용이 될 수 있는데 뭐 포틀랜드, 뉴올리언스, 뭐 워싱턴 그런 팀들이 링크가 됐었거든요. 다만 이제 가십에 불과했고 데드라인 앞두고 이제 좀 구체적인 소스가 나올 것 같은데 뭐 제가 봤을 때는 옮기면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물론 팀에 따라 좀 달라지긴 하겠지만은 뭐 뉴올리언스 이런 팀 같은 경우에는 마음껏 써도 되는 팀 중에 하나고 또 워싱턴은 글쎄요. 워싱턴은 조금 별로일 것 같고 네 포틀랜드도 워낙 잘 달리고 잘 쏘는 팀이긴 한데 워낙 고만고만한 선수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봤을 땐 뉴올리언스가 약간 기회의 땅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후드랑 바튼 어느 선수를 데리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는 로드니 후드가 좀 더 낫지 않을까. 근데 이번 시즌 후드가 계속 다치는 거 보면은 이번 시즌 끝까지 좀 잔부상 안고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유튜브에 댓글이 하나 또 올라왔습니다. 되게 길다란 리뷰가 달렸는데 이종욱님께서 남겨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8인 리그를 돌리고 있는 판타지 유저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지금 마커스 스마트를 영입하느라 제크라우더를 드랍했는데 코빙턴을 버리고 이 선수를 다시 데려올지 매우 고민입니다. 저희 팀은 자유투 3점, 득점, 어시스트, 스틸을 중점으로 하고 저희 팀 그러니까 ESPN에서 추구하는 저희 팀과의 약간 방향이 비슷한 쪽인 것 같은데 현재 라인업은 홀리, 주루 할러데이, 에릭 고든, 마커스 스마트, 아이자 토마스, KCP, 바툼, 아리자, 코빙턴, 폴 조지, 마크 가솔, 브룩 로페즈, 커즌스 인데요. 이런데 크라우더를 픽하는 게 고민되는 게 어쩌다 보니 동부 컨퍼런스 소속 선수가 너무 많아져서 경기가 많은 날엔 선수들이 못 뛰는 경우가 발생해서 그렇습니다. 트레이드를 해야 되는 건가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이게 5일 전에 남겨뒀던 글인데 먼저 이 얘기를 물어보고 싶어요. IR 슬롯이 있는지. 네, IR 슬롯이 있다면 지금 지난주에는 바툼이 아웃됐었고 이제 바툼이 복귀하는 순간쯤에 KCP가 또 쓰러져가지고 당분간 결장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5일 전에 답글을 달았을 때는 뭐 스마트를 다시 버리는 게 낫지 않을까. 이제 에이버리가 곧 돌아오니까 그러면은 스마트는 다시 백업 롤을 수행하게 될 테고 좀 더 안 좋은 스탯을 보여줄 것 같다. 주전을 줬을 때보다. 그래서 마커스 스마트를 버리라고 했었는데 지금은 조금 상황이 바뀐 게 KCP가 부상을 당하면서 KCP를 IR에 넣어둔다면 충분히 다시 제이 크라우더를 웨이브로 써서라도 데려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이제 판타지를 하면서 처음 들어본 내용인 것 같아요. 동부 컨퍼런스 소속 선수들이 많아져서 경기가 많은 날에는 선수가 못 뛰는 경우가 발생한다. 저는 이게 확 와닿지는 않나요. 네, 일단 제가 저렇게 경험해 본 적이 없고 동부 컨퍼런스의 경기 수와 서부 컨퍼런스의 경기 수가 나름 밸런스 있게 설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한 컨퍼런스에 몰아서 경기를 하는 경우가 흔치 않은 상황인 것 같은데 네, 이거는 뭐 거짓말로 남겨주시진 않았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트레이드를 알아보시는 게 가장 좋죠. 일단 뭐 동부 선수들만 얘기를 해보자면은 스마트, 아이자 토마스, KCP, 바툼, 필라델피아가 동부, 네, 코빙턴, 그리고 인디애나 폴 조지, 브룩 로페즈, 네, 이렇게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브룩 로페즈, 마크 가솔 이런 선수 별로 안 좋아합니다. 네, 그러니까 빅맨은 리바운드를 기본적으로 해줘야 된다라는 마인드여서, 그러니까 아무리 센터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슈팅력이 좋은 선수고 어시스트가 좋은 수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리바운드는 한 경기에 8개, 최소 8개는 찍어줘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상위 라운드 선수들이라면. 그래서 저는 마크 가솔, 브룩 로페즈가 굉장히 참 눈의 가시처럼 보이곤 하는데 지금 자유투 3점, 득점, 어시스트를 중점으로 하신다니
이거를 함부로 얘기하긴 조금 그렇네요. 근데 야투가 안 들어가 있는 걸 보면은 네, 일단은 트레이드를 알아보시는 게 좋은 것 같은데 그렇게 뭐 딸리는 포지션은 안 보여요. 센터 빼면은 어 파워포워드, 네, 파워포워드 정도. 네, 개인적으로는 랜돌프 같은 선수가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랜돌프를 데려오기에 너무 출혈이 클 것 같네요. 이 팀은 좀 아쉬운 선수들이 굉장히 많아요. 랜돌프를 데려오기 위해서 내줘야 되는 선수의 급이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랜돌프보다 조금 더 높은 선수 아니면 뭐 그러니까 그리핀이 지금 아웃되어 있잖아요. 이제 뭐 복귀는 하게야 하겠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블레이크 그리핀 한번 노려보는 게 좋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왜냐 3점 있죠, 득점 있죠, 또 어시도 나쁘지 않아요. 크폴 있는데도 뭐 스틸 블락 골고루 갖추고 있고 체력도 괜찮고. 근데 이제 지금 부상 중이어서 곧 돌아오긴 하겠지만 어쨌든 돌아왔을 때보다는 좀 더 싸게 구매를 할 수 있어서 한번 그리핀을 한번 승부수로 뛰어보는 것도 괜찮다 합니다. 뭐 지금 못 뛰고 있으니까 어느 팀에 소속되어 있는지 모르고 또 그 팀 그리핀이 소속되어 있는 팀의 상황이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만약 그리핀이 속해 있는 팀의 사정이 별로 좋지 않다면 한 번쯤 뭐 마크 가솔이라든지 브룩 로페즈로 한번 찔러봐도 1대1 트레이드로 한번 해볼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긴 하겠지만은 그리핀이 돌아왔을 때 확실히 느낌이 다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추천을 드리고 싶고 마지막 리뷰는 NBA 매니아 사이트에 올라왔습니다. 네, 엘리옵 머신 디조던님께서 한국남님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만 뭔가 라디오만의 소통으로는 재미가 조금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판타지 게임을 하면서 진행하는 건 어떨까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일단 팩트 폭행, 네, 네, 좀 세게 와닿았고요. 근데 조금 이해가 조금 되지 않았던 부분이 있는 게 판타지 게임을 하면서 진행을 한다는 게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 것도 판타지 게임을 하면서 진행을 하는 것인데 좀 더 능동적인 그런 무브를 보여달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영상에 이것저것 좀 추가를 시켜서 편집을 해서 넣을까 했는데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 유튜브 말고 팟빵으로 볼 때는 그냥 듣기만 하지 보진 않거든요. 유튜브도 뭐 볼 수는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팟빵보다는 조회수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유튜브 조그만한 조회수를 위해서 이것저것 이펙트를 많이 넣는 게 상대적으로 좀 효율적이지 않지 않나, 네, 좀 비효율적이지 않나 싶어서 지금은 현재는 그냥 냅두고 있는데 일단 제가 몇 주 전에 또 얘기를 했듯이 2월 중순 중으로 아마 DSLR을 구매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아마 거의 확정적인 상태고요. 그래서 구매를 하면 이제 좀 더 구체적인 방안이 나올 것 같고 이거는 그냥 좀 포괄적인 내용이지만 다음 시즌에는 좀 약간 클립 형식으로 좀 방출을 하는 게 좀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면은 3, 40분짜리를 너무 한 개로 묶으면은 물론 들으시는 분들은 잘 들으시지만 이걸 약간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3, 40분 언제 다 듣지? 네, 뭐 매니아에서도 가끔 올라왔던 댓글 중에 하나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짧게 끊어서 올리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계속 좀 더 효율적이고 더 많은 청취자를 끌어모으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직은 조금 기다려야 할 것 같다. 한 달 정도는 좀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어쨌든 이런 피드백, 네, 팩트 폭행 피드백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은 리뷰가 조금 길어졌는데 네, 바로 저희 팀 리뷰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지난주에 저희 팀은 6승 3패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살짝 불안했던 게 지난주에 5승 4패를 기록했었잖아요. 그게 7승 2패 상황에서
근데 막판에 이게 조금 뒤집히면서 결국 5승 4패를 마무리했는데 그때 기분이 굉장히 찝찝했었어요. 네. 이거를 2승을 완전 줬다 뺏긴 상태가 돼버리니까 내가 이러려고 판타지를 했나, 네, 자괴감이 들 정도로 좀 힘들었었는데, 그러니까 시즌 중반에 겪었던 여러 대참사들보다는 좀 덜하긴 했지만 좀 허무함, 네, 그런 게 많이 몰려왔었는데 이번 주도 조금 약간 그런 위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일단 상대팀이 조금 관리를 조금 덜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좀 많이 앞서갈 수 있었고 누적 스탯은 거의 다 이겼었는데 저희 팀의 주력 3점 슈터인 에릭 고든과 에이버리 브래들리가 지난주에 조금 많이 안 나왔어요. 네, 에이버리 브래들리는 3경기 전부 다 결장했고요. 또 에릭 고든은 4경기 중 2경기, 그리고 블레스 피닉스가 지난주에 2경기밖에 없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3점 슛이 많이 딸려가지고 마지막까지 좀 접전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막판에 이제 야투, 제투 싸움, 그리고 3점 슛도 접전이어가지고 세 카테고리가 접전인 상태에서 5승 4패를 계속 유지하고 있었는데 이거를 야투, 자유투를 잡을지 아니면 누적인 3점을 잡을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다가 뭐 사실 이 평균 스탯은 사실 함부로 제가 제어하기가 힘든 상황이어서 그냥 누적으로 가자라고 했는데 겨우겨우 하나 차이로 승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득점, 3점, 리바, 어시, 스틸, 블락, 근데 정말 누적 스탯만 다 이기고 턴오버, 야투, 자유투는 뺏기고 해서 6승 3패로 끝이 났습니다. 근데 야투, 자유투 다 조금 아쉽게 끝났는데 야투가 정말 3리 차이. 네. 이거는 한 제가 야투 2개만 더 넣었어도 역전하는 상황이었는데 조금 아쉽게 됐고요. 뭐 근데 이거는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좀 약간 신의 영역인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건 그러려니 하겠고요. 네, 어쨌든 그래서 이번 주에 좀 팀 전력이 괜찮아졌던 게 벤 시몬스를 또 IR에 넣어놓고 또 널렌스 노예까지 데려오면서 굉장히 하위 선수들의 그 기대치를 굉장히 높여놓은 상태였고, 다만 버디힐드가 첫 경기에선 굉장히 잘했는데 2경기, 3경기 다 말아먹으면서 조금 기대치에 못 미치는 활약을 보여줘서 그 FA 찬스가 바뀌자마자 바로 버렸고요. 그래서 더마레 캐롤을 데려왔습니다. 캐롤이 요즘 좀 괜찮더라고요. 이제 출전 제한도 풀렸고, 네, 해서 잠깐. 네, 그리고 야구에서는 현재 지난주에 이어서 역시나 주인권 다툼이 치열한 상태입니다. 5위까지는 거의 이제 점수대가 약간 다르고 6위부터 12위까지 7팀이 열심히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데 저희 팀은 지금 82점으로 11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근데 뭐 2.5점 차이로 7위 팀과 12위 팀이 촘촘하게 갈려져 있어서 이거는 아마 이번 리그를 거의 관통하는 핵심적인 순위 싸움이 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사실 1위 팀이랑 2위 팀 격차도 심하고 2, 3위 팀 격차도 심한데 3위에서 5위권 다툼이 조금 있고 나머지 좀 대형 세력들의 다툼이 있고 한데 야투 8점, 제투 3점, 3점 슛 8점, 득점 7점, 오펜 리바 10점, 그냥 일반 리바운드 13점, 어시스트 7점, 스틸 10점, 블락 3점, 턴오버 4점, 더블 9점인데 자유투가 생각보다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조금 많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3점으로 떨어졌고 LA 레이커스 선수들이 조금 약간 기량이 폼이 많이 떨어져서 좀 고전을 했던 것 같은데 이번 주는 약간 좀 저희 팀 출전 경기 수가 좀 그거를 좀 제한을 하느라고 제가 일부러 벤치에 몇 명 좀 앉혀놨었어요. 루윌리엄스, 러셀, 그리고 보얀, 뭐 이런 선수들, 토니 파커 이런 선수들은 그냥 벤치 웬만하면 앉혀두고 정말 주력 선수들, 고스타 드러먼드,
데론 윌리엄스, 고든 헤이워드, 갈리날리, 노게이라 정도. 노게이라는 블락 스페셜리스트로 계속 쓰고 있고요. 그래서 이 선수들만 웬만하면 위로 스타터로 올리고 나머지는 벤치로 올리면서 조금씩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맞는 건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좀 관리를 하는 게 좀 안정적이지 않을까 싶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다들 다른 분들께서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조금 모르겠어요. 네. 근데 이게 막판에 좀 영향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일단 지금 한 플러스 대부분 5에서 7 정도거든요, 예상 스탯이. 그러면 이제 정규 시즌 동료 한 5경기에서 7경기 전에 저희 팀은 미리 시즌을 마감해야 될 수도 있는데, 저는 웬만하면 최종전까지는 끌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어서 조금씩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특이사항으로는 현재 조금 FA 시장이 좀 핫한데, 최근에 론도와 에반 포니에, 포니에가 좀 버려져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왜냐면 포니에는 제가 데리고 있던 선수 중에 한 명이었는데, 최근에 좀 발 뒤꿈치 쪽을 다치면서 무기한 결장 판정이 뜨면서 상대 그 팀이 그리핀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핀이 IR에 있는데, 그래서인지 아마 포니에를 버리지 않았을까, 울면서 버리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는 포니에를 제가 데리고 있던 선수였고 또 드래프트 때 뽑은 선수여서 이제 트레이드로 넘겨줬었거든요. 그래서 네, 그렇고 또 로빈 로페즈도 한번 나왔어요. 근데 제가 클레임 걸었는데 상위 순번에서 클레임을 걸어가지고 뺏겼고, 네, 이외에 비온보 또 이런 선수도 버려져 있고, 론도 아까 얘기했듯이 버려졌고, 또 마커스 모리스도 잠깐 버려졌어요. 네, 그래서 또 데려갔었는데, 마커스 모리스를 데려가면서 버린 선수가 에반 포니에인 거. 네, 그리고 네, 야구는 얼추 다 얘기를 한 것 같네요. 좀 트레이드 제한도 있고, FA 찬스도 제한이 걸려 있어서 FA 찬스도 거의 다 쓰신 분이 한 두세 팀 정도 있는 것 같아요. 트레이드까지 다 쓰셔가지고 이제 정말 그 전력 그대로 가야 될 수도 있는데, 네, 이 정도로만 하고 이제 업앤다운 탑3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업앤다운 탑3입니다. 첫 번째로 업앤다운 탑3 중 업에서 첫 번째로 얘기할 선수는 에네스 칸터입니다. 에네스 칸터 같은 경우는 제가 일단 ESPN에서 데리고 있는 선수 중에 한 명입니다. 이 선수가 시즌 초중반에 FA로 풀려가지고 제가 웨이버 그때 2순위를 가지고 있었는데 정말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이 선수를 데려갈지 말지. 그러다가 일단 그때 당시에는 파워포워드 센터가 좀 비리비리해가지고 코베어 말고 정말 아무도 없었어요. 너키치도 근데 맛이 살짝 가려고 하는 상황이어가지고 칸터를 주게 되는 밥이들을 한번 써봐야겠다 싶어가지고 데려왔었는데, 사실 이렇게 터질 줄 몰랐어요. 네, 지난주의 스탯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1월 9일 경기를 시작으로 5경기 중에 3경기를 더블 기록했고 20득점 이상 경기도 3경기가 있었습니다. 3점슛도 간간히 한 번쯤 터지고, 일단 칸터가 좋은 게 야투랑 자유투 보정이 굉장히 좋아요. 네, 야투가 5할 오픈 넘고 자유투도 빅맨 치고 굉장히 슈터치가 부드러워서 75%에서 80% 사이로 굉장히 수렴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지금 시즌 평균 스탯만 따지고 보면 14.5득점이 6.7리바 조금 애매하긴 한데, 최근에 또 아담스가 뇌진탕 증세를 입어가지고
이래저래 좀 주전으로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클리퍼스와의 경기에서 가비스 타임이 너무 빨리 떠버리는 바람에 좀 휴식을 취하게 돼서 12득점 5리바로 끝나긴 했는데, 전 경기나 전전 경기 굉장히 자신의 영향력을 유감없이 보여줬던 경기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칸터가 뭐 식스맨상 후보로 또 거론되고 있다라는 소식까지 들리면서 제 팀에 지금 식스맨상 후보 선수들이 꽤 생겼습니다. 네, 에릭 고든 같은 경우는 FA로 데려왔었는데 이렇게 잘할 줄은 사실 전혀 예상 못했죠. 그냥 저는 데려와서 쓰다가 또 들어놓으면 바로 버려야지 라는 생각으로 데려왔었는데 들어놓질 않고 있어요. 네, 이번 시즌 두 경기, 네, 최근에 두 경기 결정했던 거 빼면은 거의 안 다치고 잘 나오고 있어요. 3점슛도 굉장히 잘 넣고 있고요. 뭐 야투 성공률은 그렇게 높을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뭐 극악의 성공률은 아니다. 평균 3점 성공 개수가 3.7개니까요. 이건 굉장히 저한테 큰 도움이 되고 있죠. 또 에이버리 브래들리도 시즌 초반보다는 조금 페이스가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여전히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죠. 18득점 7리바, 3점슛 2.1개, 스틸 1.3개. 굉장히 제가 예상했던 에이버리 브래들리가 아니었어요. 수비만 잘하는 선수인 줄 알았는데 공격까지 잘해줘서 굉장히 좀 그 당시에 1대2 트레이드를 했었는데 굉장히 잘 데려왔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칸터까지 이렇게 터져버리는 바람에 제 팀 로스터가 굉장히 두꺼워진 느낌 많이 듭니다. 칸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담스에 밀려서 항상 벤치에이스로 많이 나오긴 했는데 이제 나름대로 칸터가 조금씩 그 자리를 적응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플레이오프 때 또 어떻게 될지 재밌어질 것 같아요. 일단 지금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아담스가 뇌진탕으로 빠지면은 최소 2경기, 뭐 심하지 않으면 1경기 결장하고 1경기 더 결장하고 출전할 것 같긴 한데, 좀 칸터를 계속 지켜보는 것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고한 선수는 루비오입니다. 네, 루비오가 갑자기 또 터졌습니다. 네, 1월 9일 댈러스전을 시작으로 해서 3경기 연속 어시스트를 동반한 더블 기록했고, 최근 댈러스전에서도 8득점 15시, 네, 이렇게 기록을 해줬습니다. 선수가 뭐 당연히 어시스트는 잘 찍어준다 이런 걸 다들 알고 계셨고, 스틸이 이번 시즌 굉장히 꾸준한 것 같아요. 네, 1.9개 정도인데 그것도 굉장히 어느 날은 5개 찍어주고 어느 날 1개, 어쨌든 기본 1개는 무조건 찍어주는데, 다만 이 선수의 단점 중에 하나는 저조한 득점력과 또 부상, 예, 그래서 부상 때문에, 네, 부상 전력 때문에 드래프트를 할 당시에도 루비오가 굉장히 뒤에서 뽑혔어요. 한 10라운드, 11라운드 초반에 뽑혔었는데 지금까지 루비오가 다치지 않고 뛰는 것만 해도 굉장히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루비오가 안 다치고 잘 뛰고 있는 거는 제가 봤을 땐 크리스턴이라는 신인 선수가 입단을 해서 가능한 일이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시즌 개막하기 전에 루비오가 가장 먼저 트레이드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냐면은 크리스턴이 어떻게든 미네소타에 빨리 적응을 해서 뭐 어시스트를 많이 뿌리진 않더라도 수비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선수라고 생각을 했고, 일단 주전 경험을 계속 쌓으면서 좀 성장을 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왜냐면은 던 이외에 득점할 선수들이 워낙 많으니까 굳이 득점 가담에 신경 쓰지 않고 경기 조율, 수비, 그리고 어시스트 쪽에만 열심히 파고든다면 루비오를 뭐 1년차 때 따라가기 힘들더라도 2, 3년차에는 충분히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루비오가 좀 어시스트가 부족한 팀으로 트레이드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굳이 미네소타가 팔려고 노력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4년 43일에 장기 계약이 묶여있는 상태여서 일단 그렇게 매력도가 크지도 않은 상황이고, 물론 지금은 약간 상황이 바뀌긴 했습니다만, 일단 루비오가 크면서 크리스턴이랑 좀 맞춰가면서 루비오는 덜 다치고 저는 루비오 보면서 좀 배우고 하면은 그런 약간 서로 시너지 효과를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미네소타 팀 성적과는 무관하게 루비오와 크리스턴 이 포인트 가드들의 그 관계를 따져본다면 이게 오히려 좀 더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문제는 라빈이랑 공존이 가능한가 네 싶은데, 라빈이 최근에 엉덩이 부상으로 인해서 한 3경기 결장을 했었는데 그때 루비오가 15어시, 17어시, 14어시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라빈하고 호흡이 과연 이게 맞는 건가. 라빈이 다쳤을 때 브랜든 러시라는 선수가 슈팅 가드로 뛰면서 굉장히 활동량 많은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그게 루비오랑 굉장히 잘 맞았나 봅니다. 물론 제가 미네소타 경기를 챙겨보진 않아서 브랜든 러시 선수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조금 모르겠는데, 어쨌든 최근 경기에 라빈이 다시 복귀를 했는데 또 그 경기를 하필 또 졌죠, 댈러스전에서. 그래서 좀 티보드 감독의 고민이 조금 더 깊어질 것 같아요. 어쨌든 미네소타도 한번 교통 정리를 대대적으로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주축들은 남겨놓고 한 번쯤 속아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과연 미네소타의 선택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조금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번 주 굉장히 루비오 예상과 다르게 안 다치고 잘 해줬고, 시즌 중반까지 왔는데도 안 다치는 거 보면은 이번 시즌은 혹시 첫 풀타임 도전을 해볼 수 있을지 그것도 굉장히 관심을 갖게 될 만한 소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기해볼 선수는 요키치인데요. 네, 요키치가 뭐 조금 시즌 초중반부터 조금씩 터지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왜냐하면은 빅맨진들의 이제 말론 감독의 그 결단이 딱 드러났고, 너키치를 서드 빅맨으로 또 페리드를 세컨드, 그리고 요키치를 퍼스트 센터로 세우면서 조금씩 이제 요키치가 경험치를 쌓아가면서 자리를 잡기 시작했는데 이제 확실히 좀 물이 오른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2경기 떴는데 둘 다 더블 기록했고, 12일 인디애나전에서는 22득점 10리바 8어시 거의 트리플 더블에 가까운 모습을 보여줬고, 16일 올랜도전에서도 30득점 11리바 5시 3스틸 거의 뭐 에이스급 활약을 펼쳐줬습니다. 거의 뭐 카네서니 타운스랑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잘해줬고, 3점 슛이 또 2개 1개 기록이 됐고, 자유투도 나쁘지 않았고, 뭐 빅맨이 야투 좋은 거는 당연한 거고. 네, 그래서 요키치를 드래프트 때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한 4, 5라운드에서 뽑으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왜냐하면은 ESPN이나 야후에서 시즌 예측을 할 때 요키치를 굉장히 높게 쳐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기대치가 반영이 돼서 드래프트 때 높게 뽑으신 분들이 시즌 초반에 굉장히 후회를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트레이드 카드로도 많이 쓰이고 심지어 버려졌을 수도 있는데, 지금 요키치를 데리고 계신 분들은 정말 요키치만 보면 흐뭇해하지 않으실까. 특히나 이제 드래프트 때 뽑으셨던 분이 끝까지 요키치를 안고 갔다면 정말 뭔가 신만이가 된 것 같은, 신봤다 신봤다 이런 느낌 많이 드실 것 같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요키치가 이렇게 확 성장해 버릴 줄은 몰랐거든요. 이번 시즌도 조금 헤매겠구나. 페리드 너키치랑 주전 경쟁하느라고 출전 시간에 손해를 좀 보겠구나 했는데 그래도 말론 감독이 잘 선택을 한 것 같아요. 물론 너키치가 굉장히 좀 아쉽게 됐습니다만은 너키치는 트레이드 되면 좀 더 좋은 모습 펼쳐주지 않을까. 네, 페리드 같은 경우에는 워낙 덴버에서 쭉 뛰었던 선수이다 보니까 물론 처리하기도 쉽지가 않은 상황이고, 근데 너키치는 오히려 좀 더 이적을 하게 되면 좀 더 홀가분한 마음으로 플레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요키치는 뭐 덴버에서 뽑힌 것도 있고 한데 정말 어리고 또 다재다능하고 또 걸출한 빅맨이다 보니까 덴버에서 아예 이 선수를 키우자 낙점을 한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선수를 데리고 그냥 미네소타처럼 리셋 버튼을 다시 눌러도 돼요. 그냥 아예 리빌딩을 하겠다, 다 팔아버리고 픽 다시 다 받고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오히려 요키치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뭐 무디아이 뭐 이런 선수들 다 버려버리고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한번 팀을 한번 갈아엎으면 덴버가 정말 항상 플레이오프권에 머물러 있던 팀이 우승권도 노릴 수 있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탐이 나는 거물급의 선수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이게 2년차 선수인데
2, 3년차 선수인데도 이렇게 제가 극찬할 정도면은 굉장히 잘 성장했다라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제 다운톱 3를 얘기해 볼 건데요. 첫 번째로 얘기해 볼 선수는 첫 번째 선수는 데니스 슈레더입니다. 슈레더가 지난주에 굉장히 좀 부진했고 기복 있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13일 보스턴전에서 4득점, 3리바, 3어시. 네, 그리고 15일 미러키 전은 6득점, 2리바, 6어시. 이렇게 기록하면서 진짜 뭐 하는 거지? 이놈 뭐 하는 거지? 싶을 정도로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다행히 오늘 경기에서는 28득점, 3리바, 3어시 기록을 했습니다. 확실히 이 선수도 아직 좀 어리다 보니까 기복이 있는 것 같고 풀타임 주전으로 소화하는 시즌이 처음이다 보니까 확실히 경기 조율하는 데 있어서 아직은 좀 경험이 미숙하지 않나 싶습니다. 슈레더가 밀어낸 티그는 인디애나 가서 굉장히 잘하고 있더라고요. 초반엔 조금 헤맸는데 애틀랜타 있을 때보다 오히려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조질이 유타 가서 터진 것처럼 그렇게 연쇄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슈레더도 이번 시즌보다는 좀 더 다음 시즌이나 다다음 시즌에 좀 더 훨씬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제 젊고 또 풀타임을 소화하는 첫 시즌이다 보니까 기복이 있는 건 어쩔 수 없는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디안젤로 러셀처럼 좀 오락가락하고 있긴 한데 그래도 잘할 땐 굉장히 잘해주고 있고 또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어시스트가 그렇게 빵어시 막 그런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뭐 트레이드 카드로 충분히 써볼 만한 선수 중에 한 명이고요. 네. 다만 이제 야투가 좀 개선이 돼야 될 것 같기도 한데 3점을 조금만 더 키우면 훨씬 더 위력적인 선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얘기해볼 선수는 브룩 로페즈입니다. 네, 브룩 로페즈는 앞서 제가 리뷰 얘기하면서 좀 이래저래 좀 깠었죠. 리바를 안 한다. 네, 리바를 안 한 선수다. 왜냐면은 지난주에 스탯을 봤더니 5리바 이상을 기록한 선수 경기가 딱 한 경기밖에 없어요. 1월 8일 26득점 2리바, 애틀랜타 11전 10일 애틀랜타전 20득점 2리바, 12일 펠리컨스전 20득점 6리바. 네, 이게 유일한 경기였죠. 그리고 13일 토론토전 20득점 3리바, 그리고 15일 휴스턴전에는 휴식을 취했어요. 뭐 백투백 경기도 아닌데 백투백 끝나고 셨구나. 네, 지금 브루클린이 8승 32패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브룩 로페즈가 연 20밀 받으면서 윈셰어를 따지면은 그걸 굉장히 밥값을 해줘야 되는데 20밀의 밥값을 전혀 못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다고 이게 마크 가솔과는 조금 성격이 다른 게 마크 가솔은 박스아웃 치면서 이제 다른 선수들이 리바운드를 하라고 길을 터주는 타입인데 브룩 로페즈는 오히려 3점을 던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3점 성공 개수가 1.8개긴 한데 저는 이건 정말 의미 없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브루클린에서 기대하는 센터의 자질은 정말 인사이드에 처박혀서 골밑 플레이하고 포스트업하고 골밑 수비하는 선수지 네, 외곽 3점슛 쏘는 센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브루클린에서 제레미 린만 있었어도 브룩 로페즈 그냥 팔아버렸을 텐데 린이 이번 시즌 좀 부상으로 고전을 하다 보니까 브룩 로페즈를 맘 같아서 팔아버리고 싶은데 함부로 팔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트레이드 데드라인 때 열심히 들어보고 급비에 맞는다 싶으면 팔아버릴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뭐 브루클린에서는 포틀랜드 1라운드 픽 2장을 원한다 라고 했는데 글쎄요, 포틀랜드가 과연 팔지. 저는 센터 한 명에 픽 하나 정도면 브룩 로페즈를 팔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기해볼 선수는 라마커스 알드리지인데요. 알드리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샌안토니오로 이적을 하면서 스탯이 이래저래 조금 안 쌓이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포틀랜드 있을 때도 그렇게 뭐 스탯을 뭐 미친듯이 쌓는 타입은 아니었지만 터질 때는 분명히 터졌었거든요. 40득점 15리바운드 기록하고 3점슛 여러 개 넣고 그래서 선수였던 것 같은데 확실히 샌안토니오로 들어오면서 시스템에 적응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편하게 농구를 하고 있긴 한데 스탯에 별로 그렇게 신경 안 쓰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 레이커스전에서 13득점 4리바, 14일 피닉스전에서 13리바, 13득점 4리바. 네, 똑같네요. 이거를 알드리지 이 스탯 보려고 알드리지를 3라운드, 2라운드에서 뽑은 건 아니거든요. 네, 물론 뭐 그 전주나 전전주에는 잘한 경기가 있었습니다만 그냥 한 주 스탯만 보고 정하는 거니까 이건 굉장히 턱없는 스탯 중에 하나죠. 근데 알드리치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플레이오프를 바라보고 뛰고 있겠죠. 아마 샌안토니오 팀 자체가 약간 좀 그런 느낌이 많이 드니까. 그리고 정규 시즌에 그렇게 힘을 많이 들이지 않고도 승리를 해내는 방법을 잘 알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알드리치가 그거에 대해서 만족을 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피닉스전을 발렸죠. 네. 의외로 잡히더라고요. 피닉스전에서. 네. 그래서 알드리치 같은 경우에는 다음 시즌에는 좀 더 순위가 낮아지지 않을까. 네. 13득점 4리바. 네. 브룩 로페즈보다는 훨씬 낫긴 하지만 브룩 로페즈는 그래도 좀 스탯을 많이 신경 쓰거든요. 반면 알드리치는 샌안토니오로 이적을 하면서 스탯에 별로 연연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좀 아쉽습니다. 자, 브룩 로페즈는 알드리치는 판타지에서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약간. 네, 브룩 로페즈는 한번 써봤는데 항상 부상 당할까봐 걱정돼가지고 빨리 팔아버렸고 알드리치는 아예 써본 기억 자체가 없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업앤다운 다 얘기해봤고요. 이제 추천픽 3명 얘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얘기해볼 선수는 카일 쿠버. 네, 카일 쿠버가 지난주에 애틀랜타에서 클리블랜드로 트레이드가 됐었죠. 개인적으로는 좀 신선하고 충격적이었어요. 그 쿠버도 클리블랜드로 이적한 후에 이제 첫 인터뷰에서 자신은 이제 애틀랜타나 뭐 다른 팀에서 항상 클리블랜드를 잡기 위해서 노력했던 선수인데 정작 이제 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의 일원이 됐다는 게 굉장히 얼떨떨하다라는 말투로 인터뷰를 임했습니다. 그래서 이적 후 두 경기는 굉장히 좀 헤맸었는데 이제 네 번째 경기에서는 또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제 향후 이제 클리블랜드가 올스타 브레이크 이후에 좀 더 힘을 내야 될 상황에서 칼코버가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JR 스미스가 부상을 당해서 사실 칼코버가 영입된 거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인데 JR 스미스가 빨라야 시즌 말 뭐 플레이오프 때 돌아온다고 하는데 아직 그것도 좀 먼 미래고 해서 칼코버가 그 사이에 좀 자리를 잘 잡는다면은 애틀랜타에 있을 때보다 오히려 좀 더 기회를 더 많이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애틀랜타에 비하면 클리블랜드는 약간 좀 주전 선수들에게 좀 더 의존을 많이 하는 팀 중에 하나고 해서 코버가 사실 지난 시즌에 지난 시즌 막판에 이제 좀 부상당하고 골골대는 바람에 지난 시즌에 고전을 많이 했고 이번 시즌에도 부활을 하겠다고 했지만 뭐 그렇게 썩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해가지고 아쉬웠었는데 클리블랜드라는 좀 편한 환경에 놓여진 팀에서 좀 더 좋은 모습으로 반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코버 같은 경우에는 3점 당연히 3점 좋죠. 자유투도 좋고 네, 뭐 오픈 찬스에서 3점 슛 성공률 49%로 알려져 있는데 자유투 이외에도 어시나 리바운드도 그럭저럭 가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슈팅가드 부족하신 분들은 당연히 한 번쯤 써보시는 것도 괜찮을 듯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얘기해볼 선수는 클린트 카펠라인데요. 카펠라 같은 경우는 12월 중순에 다리 부상을 당해가지고 4주에서 6주 정도 결장 예상된다고 했는데 생각보다 좀 빨리 돌아온 것 같아요. 한 15경기 정도 결장하고 돌아왔는데 이 선수가 아무래도 젊다 보니까 좀 회복 능력이 빠르겠죠. 어쨌든 카펠라가 부상을 당하면서 좀 골밑이 헐거워지고 그러다 보니까 슈터들의 성공률, 슛 성공률이 좀 떨어진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에릭 고든을 들고 있어서 항상 체크를 많이 하거든요. 휴스턴 슈터들의 그 성공 개수나 횟수 또 성공률을 보는데 카펠라가 있을 때랑 없을 때의 차이가 조금 있었습니다. 뭐 하든 같은 경우에는 좀 클래스가 다른 선수이다 보니까 하드는 큰 연관은 없었던 것 같고
어쨌든 카펠라도 사실 제투만 빼면은 충분히 중하위권에서 뽑히고 남을 선수 중에 한 명입니다. 워낙 블락 쪽에서도 좋고 또 야투도 하든의 패스를 잘 받아 먹어서 야투도 좋고 그냥 제투만 좀 안 좋을 뿐이지. 네, 뭐 자유투는 사실 큰 기대 안 하시는 게 좋을 듯한데 어쨌든 카펠라가 지금 아웃 상태로 떠 있으니까 IR 비워두신 분들은 데려가시면 좋은 도움이 될 것 같고 뭐 IR이 없다고 하더라도 조만간 복귀를 한다고 하니까 데려가시면 좋을 텐데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백투백이 2경기 연속으로 설정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분명히 백투백 중 한 경기는 쉴 것이고 또 계속 출전 시간 관리를 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길게 바라보신 분들이 데려가는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이득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기해볼 선수는 알렉 박스와 조디 믹스입니다. 조디 믹스 같은 경우에는 에반 포니에의 부상 대체자, 그리고 알렉 박스는 로드니 우드의 부상 대체자. 둘 다 이제 부상으로 인한 반사 이익을 누리게 된 선수들인데 둘 다 3점은 아니고 조디 믹스가 3점에 좀 일가견이 있고 알렉 박스는 3점보다는 그냥 득점 쪽에 가담을 해주는 편이어서 이렇게 스판용으로 써보기에 괜찮은 선수들이어서 추천드리게 됐습니다. 벅스 같은 경우에는 2년 동안 계속 줄부상에 시달려가지고 로딘 유저한테 슈팅가드 자리를 뺏겼습니다. 사실 후드가 신인일 때 당시에는 신인일 때 벅스가 주전 자리를 꿰차고 있다가 뭐 큰 부상을 당해가지고 후드가 그 대체로 이제 경기를 뛰면서 경험치를 쌓다 보니까 점점 폼이 올라와서 이렇게 상황이 역전됐었고 조디 믹스는 이번 시즌에 이제 올랜도에 합류를 했는데 에반 포니에가 부상으로 다치면서 이래저래 기회를 좀 얻게 됐습니다. 뭐 믹스는 오히려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벅스보다는 믹스가 둘 다 이름이 조금 비슷하네요. 믹스가 좀 더 괜찮은 것 같아요. 네, 벅스 같은 경우에는 또 부상에서 복귀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경기 감각을 되찾는데 좀 시간이 걸리긴 하는데 경기 감각만 돌아오면 후드랑 또 나눠 뛰지 않을까 싶습니다. 믹스는 에반 포니에 돌아오면 조금 시간이 이를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추천을 드려봤고요. 오늘은 굉장히 좀 길게 얘기를 해본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네, 이번 주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